책상머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현장을 뛰는 사람들이라 저는 책을 어떻게 쓰셨어요? 하고 물어보시면 엄지로 썼습니다. 엄지로. 엄지손가락 두 개로 스마트폰에 메모하면서 짬날 때마다 소수가 정보를 독점하면서 부를 축적하던 시대가 저는 산업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보화 시대는 그야말로 정보가 추가되는 시대잖아요. 공유된 독점이 아니라 정보를 공유함으로 해서 그 파이가 커져서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진정한 네트워크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올해로 28년째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경험한 일들,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여러 나라에서 이 사업을 꾸준히 해오고 있으니까 그 경험들을 같이 나누면 좋겠다. 안녕하십니까, 이영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따끈따끈한 책이 드디어 우리 손에 왔습니다. 10월에 책이 출간된다 그래서 저희가 9월 말에 다시 미국으로 들어와야 될 일정이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책을 받지 못하고 딱 왔는데 미국 오자마자 책이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린 또 이어서 또 이 펑션 행사 있었고 제가 펑션 끝나고 바로 집에 간 게 아니라 이렇게 뉴저지도 들르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가 집에 귀가하는 날 이 책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따끈따끈하게 그 뭐라 그럴까 출산을 하고 그 자식을 만난 그런 그런 기분이에요. 들한테 먼저 잠깐 그 Y에 대한 얘기도 조금 해드리고 하면 좋겠다. 그리고 기본적인 컨셉 그리고 어떤 상품을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포장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표지에 대한 얘기만 잠깐 해드릴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Y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제가 그 제 책 아메리칸 드림 아메리칸 웨이 제가 한 권 또 가져왔는데 이 책을 제가 쓴 게 벌써 8년이 됐어요. 그리고 그전에는 13년 전에 그러니까 제가 거의 5년에 한 번씩 책을 썼었거든요. 아메이가 이제 아메리칸 웨이에서 온 말이죠. 그래서 아메리칸 드림 아메리칸 웨이라는 얘기는 아메이 비즈니스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처음 미국 생활을 11년 전에 시작하면서 완전히 바닥에서 새로 시작하면서 정말 많은 시간을 기도하면서 보냈었어요. 특별히 새벽에. 그러면서 제가 그 받은 영감이 아메이 비즈니스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다. 이용욱이라는 사람이 40대 중반에 미국에 오게 된 그 하나님의 뜻, 그 크리스찬으로서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으실까라고 하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해서 나온 응답은 이용욱이라는 사람에게 제가 이민자의 롤 모델이 되어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로 생각해서 제가 그때 컨셉은 생각을 했었죠. 처음 시작할 때. 그러고 이제 미국에서 사업 3년 정도 했을 때, 그러니까 제 아메이 전체 커리어에서 20년이 됐을 때입니다. 만 20년 아메이 사업을 하고 나온 책이 이제 아메리칸 드림 아메리칸 웨이고, 그러면서 저의 원래 계획대로라면 5년에 한 권 책을 쓸 목표였으면 3년 전에 책이 나왔어야 되는데, 좀 더 묵혀가지고 이번에 책이 나오게 됐죠. 책을 쓴다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죠. 실제로 한 1년 정도 굉장히 많은 시간 고민해서 썼던 책이고, 또 우리가 뭐 책상머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현장을 뛰는 사람들이라 저는 책을 어떻게 쓰셨어요? 하고 물어보시면 엄지로 썼습니다. 엄지로. 엄지손가락 두 개로 스마트폰에 메모하면서 짬날 때마다 그렇게 해서 밤에 시간 날 때 조금씩 정리하고 해서 1년 정도. 그뭐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서 한두 달이 그냥 지나간 시간도 있어요. 이렇게 시작해서 마무리 지을 때까지 1년이라는 얘기지, 1년 내도록 제가 책을 썼다 이런 얘기는 아니죠. 어쨌든 머릿속에 어떤 개념을 잡고 정말 많은 분들과 정보를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 대부분 다 2000년 이전에 다 태어나셨잖아요. 저는 그뉴 밀레니엄이 큰 의미를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정보화 시대로 넘어가면서 바뀐 세상을 얘기하고 싶어요. 그 이전 시대를 우리가 산업화 시대라고 한다면 그 산업화 시대에서의 그 정보라고 하는 것들은 소수가 그 정보를 독점함으로 인해서 아시죠? 부동산 오를 거 미리 사고 주식 오를 거 미리 사고 하는 그 소수가 정보를 독점하면서 부를 축적하던 시대가 저는 산업화 시대라고 생각해요. 그 정보화 시대는 그야말로 정보가 추가되는 시대잖아요. 근데 정보와 상식의 차이는 소수가 알면 정보고 다수가 알면 상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단계를 뛰어넘게 되면 정보를 공유하면서 공유된 독점이 아니라 정보를 공유함으로 해서 그 파이가 커져서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진정한 네트워크의 힘이에요. 그 가장 심플한 예가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그 전기차의 많은 부분의 특허를 일반에게 공유를 했잖아요. 왜냐하면 그 전기차 시장의 전체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 많이 공개를 했다라고 하죠.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올해로 28년째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경험한 일들,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여러 나라에서 이 사업을 꾸준히 해오고 있으니까 그 경험들을 같이 나누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전체 파이가 커지고 그 커진 그 전체의 파이가 나의 글로벌 비즈니스에 같이 시너지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제 책을 쓴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Y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독자의 입장에서 Y를 얘기해 보자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 그 책을 출판을 하는데, 출판사들이 선뜻, 아, 제가 좀 출판해 보겠습니다라고 손을 번쩍 드는 회사들이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공통적인 얘기가 뭐냐면, 요즘 사람들이 책을 안 읽는데. 이번에 그 거짓말인 거 알았죠, 그죠?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 딱 타자마자, 어때요? 30만 권이 순식간에 솔드아웃 되고, 그죠? 계속해서 주문 예약되고 결국에 좋은 작품이 나오면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국에 그 생산자와 소비자의 어떤 그 퀄리티의 문제인 것이지 저는 제가 책을 쓰면 잘 팔릴 거라고 저는 알고 있었어요. 실제로 지금 나온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초판이 지금 거의 다 나갔잖아요. 네. 그래서 뭐 잠깐 제 자랑처럼 얘기했습니다만 어쨌든 그건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독자의 입장에서는 제가 그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음, 우리가 그 요즘은 책을 읽어주는 영상들도 있죠. 오디오들도 있고. 근데 실제로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요. 활자로 받아들여야 될 정보가 있고, 그냥 시청각 자료로 받아들여야 할 정보가 따로 있어요. 그거는 책을 많이 읽어보시면 느끼게 되실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아, 책은 왜 읽어야 되는지를 책을 읽어야 알 수 있어요. 책 읽어주는 음원들 가지고 내가 그냥 귀로만 귀동냥을 하거나 딴짓하면서 귀로 흘려듣는 그것들이 있잖아요. 절대 내게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뭐에 비유하냐면 자동차에 엔진 오일이 들어갈 곳은 엔진에는 엔진 오일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휘발유가 들어갈 그 가스통에다가 휘발유통에다가 엔진 오일을 집어넣고 엔진 오일이 들어갈 그 엔진에다가 휘발유를 집어넣으면 아무리 좋은 차도 가지 않는다는 거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활자로 된 것을 내가 활자로 흡수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될 게 꼭 있다는 거죠. 그래서 책이란 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핵심으로 가서 오늘 이제 그 말씀을 드려야죠. 이 평생 자립이라고 하는 책은 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제목이잖아요. 그 제가 고민 많이 했어요.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얘기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두 마디예요. 평생 자립하고 그 서민을 위한 나라는 없다. 또 제가 이제 화면 잠깐 공유해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화면을 공유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른쪽이 이제 표지 앞쪽이죠. Lifetime Independence 그래서 평생 자립이 이 책의 제목입니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저한테 소중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라이프스타일 전체 생애 주기 전체를 놓고 본다면 태어나서 부모님의 손을 떠날 때까지는 사실은 자립이 아니죠. 그리고 내가 스스로 자립을 한다고 해도 실제로 템포러리하게 일정 기간 동안은 자립을 유지하다가 노년이 되면 그 자립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삶의 퀄리티,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자립의 상태를 유지해 나가는 것. 그래서 그걸 이제 평생 자립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No Country for Ordinary Men, 서민을 위한 나라는 없다가 이제 부제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걸 제목으로 하고 싶었어요. 정말 사람들이 이 제일 헷갈려하는 게 민주주의하고 자본주의입니다. 민주주의하고 자본주의를 비슷한 건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는 왜냐하면 민주주의를 제도로 갖고 있는 국가들이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헷갈려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굉장히 반대적인 성향들이 훨씬 많거든요.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1인 1표, 자본주의는 일주 1표예요. 주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그 가진 주식만큼의 의결권을 갖는다.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돈이 많은 사람이 그 돈으로 힘을 발휘하는 게 자본주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자본과 정치가 결합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서민들이 자기 인생하고 별로 상관도 없는데 거기에 굉장한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미국 선거 코앞으로 오니까 누구 찍을 거냐고 자꾸 물어보잖아요. 그 제가 이걸로 대답을 해요. No country for ordinary men. 서민을 위한 나라는 없다. 내가 선거권을 취득한 그 나이로부터 지금까지 빠지지 않고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다 해봤지만 보수가 되든 진보가 되든 내 인생 안 변하더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백면에 보십시오. 서민을 위한 나라는 없다 그래서 제가 요 문구는 제가 쓴 글에서 출판사가 픽한 거예요. 요 내용이 자기한테 제일 와닿았대, 출판사 사장이. 그래서 백면에 집어넣는데 요 내용입니다. 서민을 위한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정치, 경제, 기후변화 등 외부 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생애 주기 전체에 걸쳐서 완전한 자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안트프로노로서의 삶을 한 번은 도전해야 한다. 평생 자립을 실현하고 가족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당당한 1인 기업가로 우뚝 설 수 있는 사업의 기회를 이 책을 통해 확인하기 바란다. 그게 이제 책의 앞면과 뒷면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조금 지금 제 설명을 통해서 Y가 좀 들어오시죠? 네. 그리고 지금 하나 남은 게 이제 앞에 표지의 맨 하단에 보면 사업의 성공을 여는 네 가지 열쇠, 그래서 RRT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 책의 일부분인데 출판사에서 요걸 픽했어요. 아, 요게 정말 와닿는다. 그래서 맨 앞에다가 따로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 리테일링, 리크루팅, 트레이닝, 모티베이션, 사업의 성공을 여는 이 네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맨 앞에 나와 있는 게 리테일링이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 가운데 열쇠 모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열쇠로, 열쇠 구멍에 넣어서 문을 열고 나와야 되는데, 성공을 열려면, 그죠? 문을 따고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첫 번째 문은 첫 번째 열쇠로 따야겠죠. 많은 분들이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면서 막 이렇게 리크루팅 쪽에 열을 올리려고 생각을 하세요. 나 같은 사람을 빨리 찾아야지. 그러니까 진도가 잘 안 나가잖아요. 여러분, 두 번째 열쇠를 가지고 첫 번째 구멍을 열려고 하니까 안 열리는 거예요. 네. 정답이 딱 나와 있죠? 리테일링 첫 번째. 실제로 미국과 캐나다에서 신규로 내가 누군가 회원이 되신 분이 누군가 나 밑으로 누군가를 또 새롭게 등록을 시켜야겠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300불의 소비자 매출이 있어야 후원 자격을 획득하죠. 그 결국에 회사가 순서를 딱 가르쳐 준 거예요. 일단은 소비자부터 만들어 보라는 거죠. 물론 그런 룰을 안 갖고 있는 나라들도 많이 있어요. 대부분 다 그런 룰을 안 가지고 있죠. 근데 가장 전통적이고 가장 그 신성취하기 어려운 나라가 미국, 캐나다 아닙니까? 25%까지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나가는데 회사가 만든 첫 번째 룰이 뭐였어요? 소비자부터 만들어 보시라. 그래서 리테일링, 소매 활동이 우리가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다. 네, 그래서 그 리테일링이란 첫 번째 열쇠를 열고 우리가 두 번째, 그 소비자 풀 안에서 제가 제일 레코멘드 하는 게 한 30명 정도만, 한 번에 안 되더라도 시간 속에서 내가 들어온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잘 케어해 나가면 나의 소비자 풀 안에 사람들이 늘어나겠죠. 어떤 사람은 변하는데 순식간에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또 1년이 걸리는 분이 있어요. 심지어 어떤 분은 저희들 사업 초기에 들어온 소비자인데 지금까지도 자기 것만 쓰는 사람도 있어요. 본인이 선택하는 거니까. 내 마음 같았으면 다 같이 뛰어들어서 열심히 사업했으면 좋겠지만 그건 내 마음이라.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가장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건 뭡니까?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건 이 아메이라는 네트워크 안에 잡아두는 거예요. 나의 네트워크 안에. 그러려면 그분은 나를 통해서 제품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한다면 그런 확률이 훨씬 높죠. 그렇게 해서 그런 분들을 많이 만들어 보시다 보면 이 안에서 80대 20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20%, 그러니까 30명 안에서 20%의 6명 리더 만드는 일은 사실은 어렵지 않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리테일링을 내가 먼저 한번 해보자. 그런 과정 속에서 누군가는 6개월, 누군가는 바로 다음 달에, 누군가는 듣는 즉시, 하지만 누군가는 5년, 10년도 소비자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타이밍이 왔을 때 내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내 그물 안에 들어와 있어요. 나의 네트워크 안에. 그래서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개미처럼, 또 때로는 거미처럼 사업을 해야겠다. 개미들의 특징이 부지런한 거죠. 그리고 팀워크 잘하잖아요. 거미들은 진짜 게으른 것 같죠. 하지만 그물을 짤 때는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물을 다 짜놓고 나면 기다리는 거죠. 이 모든 걸 결합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해나가면 멋지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만드는 소비자망 안에서 우리가 두 번째 열쇠가 리크루팅이에요. 근데 이 리크루팅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기업에서의 리크루팅하고 전혀 다른 컨셉입니다. 리크루팅이라고 하는 기업에서의 리크루팅은 자기 회사를 잘 홍보하는 그 마케팅을 통해서 인재를 영입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계약이 체결되면 급여를 주는 일을 하죠. 그죠? 그 고용 계약에 의해서. 근데 우리가 하는 일이 그 일이 아니라 나와 같은 독립된 사업가를 찾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재 발굴이라는 측면에서는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그분들을 후원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마치 뭔가를 보장해 준다든지 뜻의 말을 한다든지 들어오면 떼돈을 번다고 얘기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리크루팅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얘기하는 거 그거예요. 가랑비에 옷 젖고 티끌모아 태산이다. 이게 아메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하지만 그걸 단축시킬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매출을 증대에 1차적인 매출 증대에 내가 힘을 쓰면 그 단계가 빨리 넘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스폰서와의 상담을 통해서 해 나가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리테일링과 리크루팅 활동을 해 나가는데 그러면서 또 뭘 해야 됩니까? 트레이닝과 모티베이션. 이게 일반적인 세일즈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일반적인 세일즈는 나만 잘 팔면 되잖아요. 근데 이 사업은 팀이 함께하는 사업이거든요. 내 다음 사람이 나처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잘 배우고 잘 가르쳐주고 또 그 잘 가르치는 방법을 또 가르쳐주는 learn it, teach it, teach others to teach it이라고 하는 이 3단계가 잘 이루어져 나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교육훈련에 대한 얘기고 이 모든 과정에 괄호로 딱 쳐서 뭘 해야 된다? 모티베이션, 동기가 부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모티베이션이라고 얘기하지만 여기에는 동기부여도 있지만 동기유발이 돼야 돼. 무슨 차이죠? 동기부여는 수동적이죠. 강사가, 리더가, 스폰서가 부여를 시키는 거라면 자발적 동기유발은 나의 내적 동기유발입니다. 스폰서가 혹은 강사, 누구 유명한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잠시 이렇게 자극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유발되는 자발적인 진정한 동기가 유발이 되어야 됩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가 아니라 이 안에 있는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를 제가 대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람이 있다면 이 책을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업에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의 확장을 통해서 그 시너지를 만드는 게 제가 이 책을 쓴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이런 사업을 한 단계 성장시켜서 아메이 70주년에 우리 모두 다이아몬드로 입성할 수 있는 앞으로 4년 남은 그 여정에서 반드시 다이아몬드에 골인해서 평생 자립의 기반을 완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